이번 시간에는 이제 랜덤 변수와 랜덤 프로세스 관련된 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장을 배우는 목적은 이제 통신 시스템에서 수신단의 송신단 신호가 어떤 노이즈 단을 이제 포함하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이 노이즈라는 거는 우리가 정해진 신호가 아니고 굉장히 랜덤하게 발생되는 신호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송신을 보냈을 때 수신단이 랜덤하기 때문에 수신단 입장에서 송신단에 보냈던 신호를 추정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간섭 신호도 있고 이제 노이즈도 들어가는데 이 두 개가 다 랜덤한 구조가 돼서 실제적으로 받은 수신단 신호가 랜덤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랜덤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떤 확률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 수신단의 송신단에 보낸 정보를 100% 완벽하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랜덤 프로세스의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채널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진 대칭 채널, 그러니까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요 가정은 이제 이진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0과 1, 한 비트를 보냈을 때 그러면 0과 1로 받아서 0과 1로 수신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디스크리트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0과 1, 그러니까 두 가지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메모리리스하는 건 뭐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과거에 보냈던 값을 현재에 영향을 이렇게 받는 구조가 되겠고 메모리리스한 거는 그냥 과거의 값이 과거의 상황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메모리리스 훨씬 더 우리가 쉬운 그런 채널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메모리리스라는 거는 이제 일련의 데이터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각각 독립인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노이즈에 의해서 송신도에 보이는 데이터는 다른 값을 수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0을 보냈는데 뭔가 해와가지고 1로 디텍팅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에러가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바이너리 데이팅을 어떻게 보냐면 이 왼쪽 부분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부분은 이제 A0라는 거는 이제 0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되겠고요. A1은 이제 1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 오른쪽에는 뭐냐면 B0는 0이라는 신호로 우리가 그러니까 검출하는 경우, 이건 1이라는 신호로 이제 디텍팅하는 거, 수신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게 대칭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일단 A0에서 내가 0을 보냈는데 A0로 0을 보냈는데 0을 받았다. 그러면 오류가 아닌 거죠. 이런 경우 확률을 내가 1-P라고 하고요. A0에서 B1, 그러니까 내가 0을 보냈는데 1로 수신했다. 라는 확률을 P라고 한다면 요 확률은 1-P랑 P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대칭이란 건 뭐냐면 동일하게 1을 보냈는데 0을 받을 확률이 P고요. 그 다음에 1을 보냈는데 2를 받을 확률. 요거는 이제 이게 1-P라고 한다면 요 두 개가 대칭 구조는 요 값이 이렇게 1-P, 1-P 같고 PP 이렇게 갖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진 대칭 채널이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채널은 우리가 이렇게 대칭 채널로 가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저기 제로를 보냈을 때 2를 받을 확률, 요거를 P를 우리가 이제 크로스오버 프로버빌리티라고도 하고 요 값에 따른 이 P 값만 결정되면 이중 대칭 채널은 여기가 1-P, 1-P 이런 값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채널 중에 가장 간단한 채널. 그러니까 채널이란 건 뭐냐면 송신단과 수신단을 연결하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이진 대칭 채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진 대칭 채널에서 어프라이얼 이 영어로 이제 프라이얼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이제 주어지는 구조, 그러니까 사전 확률이라고 정의 되겠고요. 이거를 표시할 때 요 대문자 P는 뭐냐면 A0라는 거는 약간 제가 이벤트란 말씀을 안 드렸는데 0을 보내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의 확률을 PA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의 의미는 이 이벤트 A0의
사건의 확률을 나타낸다. 확률은 어떤 거냐면, 뭐 쉽게 생각해서 내가 100개를 보냈을 때 0을 50개 보낸다. 그러면은 100분의 5 그래가지고 100분의 50 그래가지고 2분이 되겠죠. 보통은 이제 2분의 1이라고 가정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PA1은 이거는 이제 1이라는 이벤트, 그러니까 1이라는 송신단에서 보내는 사건에 대해서의 확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프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목격어이고 항상 어프라이라고 붙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되고 사전 확률이다. 그래서 요걸 할 때 이제 P0로 쓰게 되고 P1 이렇게 쓰면 이 P0는 뭐냐면 0을 보내는 송신단에서의 사건 확률은 P0. 그다음에 A1은 2를 보내는 이벤트 확률은 P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라고 말씀드렸던 요 확률은 뭐냐면 이 요 의미는 뭐냐면 내가 A0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A0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에 B1을 받을 확률을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는 뭐냐면 A0를 보낸다고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A1을 안 보내는 거예요. A0만 보낸다고 했을 때에 B1으로 수신할 확률, 이게 이제 P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제 대칭이니까 이거는 A1이라는 조건, 그러니까 내가 A1을 보낸다고 했을 때의 B0, 그러니까 수신다에서 0을 받을 확률, 이게 P 이렇게 되겠고요. 어, 말씀드린 B0, B1은 수신다에서 0을 받는 경우다라고 정의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대신해서 posteriori probability는 뭐냐면 아까 priori는 사전이고 요거는 사후 확률 그러니까 수신 단위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 개념은 이제 B0 내가 그러면 B0를 디텍팅 했을 때 원래 처음에 보냈던 거는 수신단에서 B0를 받았을 때 원래 보낸 게 A0의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포스터리 확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1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 보내는 게 수신단에서 이를 보내는 것의 확률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P A 읽을 때는 이제 영어로 읽을 때는 P A0 기분 B0 이렇게 읽고요. 이건 의미는 B0 그러니까 수신단에서 0을 받아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0을 보냈냐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P A1 기분 B1 이거는 수신단에서 일을 받았을 때 송신단에서 일을 보냈냐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포스터리 확률은 이제 내가 이 확률은 수신단 0을 받은 걸 판정했을 때 실제로 0을 얼마만큼 보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우리가 검출할 때 쓰이는 값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P1 기분 B1도 유사한 의미를 갖도록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중 대칭 채널이 있고요. 여기서 PA 기분 그러니까 PB0 기분 A0 그다음 P 기분 B1 기분 A0 이건 뭐냐면 아까 A0에서 B0 가는 거 그다음에 이건 A0에서 B1 가는 거 이거는 각각 요 값이 1마이너스 P 이 그림 보시면은 가장 위쪽에 있는 게 1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P B1 기분 A0는 요 크로스오버 P가 되겠고 이건 합치면 두 개가 1이 나옵니다. 유사하게 여기서는 이제 B0 기분 A1 여기는 어디냐면 어, 여기죠 여기 이쪽 가는 거 여기가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1 기분 A1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것도 합치니까 1이 나온다 라는 구조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수신단에서 0을 받을 확률 우리가 이거를 PB0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확률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전체가 B라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이게 B0. 근데 이게 B1, B2, B3, B4로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게 A와 이렇게 크로스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요 어, 사건 중에 요거를
이 전체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쪼개냐면 요 각각 쪼갠 양 4개, 여기선 그림이 4 개니까 4 개를 활용해 가지고 4개 합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내가 4등분해서 4등분을 각각 더한 것이 전체 총합의 합과 같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개념이 되겠고, 이건 어떻게 하냐면 B0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B1,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B1, B2, B3, B4는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된다 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값은 각각 다 합쳤을 때 B0가 된다. 이걸 이제 이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파티션 개념은 그냥 잘게 쪼갤 수 있고, 쪼갠 것들은 겹치는 게 없고, 쪼갠 것들을 합하면 원래 게 나온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PB0는 결국 B0의 A0, B0의 A1 이걸 합해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요 구조를 자생해 보시면은 요 B0 기분 A0에 PA0에다가 PB0 기분 A1에 PA1 이렇게 합한 구조가 되겠고요. 아까 B0 요 제 왼쪽에 있는 값은 일반 P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제 P0, 그 다음에 요 값은 P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P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0하고 P1은 이제 사전 확률로 값이 주어지는 구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유사하게 수신단에서 1을 받는 확률은 또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사하게 PB1은 PB1, 그 다음에 A0와 그 다음에 PB1 인터섹션 A1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고요. 이거를 좀 자기 쪼개 보면은 요거는 P 기분 A1 기분 A0에 A0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 방률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어, 큰 어려움이 없어요. 혹시라도 좀 궁금하시면은 이제 확률론의 조건 방률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내용들은 각각 P, P0, 그다음에 1 P, P1 이런 식으로 값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은 PB0하고 PB1을 이제 방금 위의 값으로 이제 구해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포스트리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열수를 쓰는 건데 배열수는 뭐냐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두 개의 위치를 바꾼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PA0, B0는 요 이제 조건 확률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B0 확률을 이제 쓰게 되겠고 요 두 개의 교집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이제 여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건 확률의 기본 개념이 되니까 요 부분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분들은 확률론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구글 서치를 한번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웹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요 두 개를 아까 A0 기분은 이제 B0 A0로 바꿀 수 기분 A0로 바꿀 수 있고 여기다 A0 확률을 곱해주는 모양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조건 확률이 A0에 B0 요거는 B0 A0로 바꾸니까 이게 이제 배율수를 쓰면 쓸 수 있게 되겠고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값을 다 활용해 보면은 요 위의 값은 1-P에 P0고 이건 1-P에 P0에 P1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사하게 우리가 이제 엎었을 확률 중에 이제 A1 기분 B1은 위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써주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모의 PB1 이 값이 아까 계산했던 이 값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의 값은 그대로 일반 P에다가 여기 P1 이런 값이 나온 것을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랜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변수란 건 뭐냐면 우리가 랜덤하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변수란 건 뭐냐면 그 어떤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랜덤 변수가 뭐냐고 하면 이제 확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요거는 예를 생각해 보면 가장 쉽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앞면이냐 뒷면이냐 나온다. 이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신호를 다룰 때는 모든 걸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앞면에서는 이제 1이다. 뒷면은 0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로 반영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번을 던진다. 라고 한다면 여러 번이라는 게 이게 샘플 스페이스예요.
여러 번 던졌어요. 그럼 던지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요 값에 여러 번 던진 게 샘플 스페이 되겠고요. 여기서 결과를 해봤더니 요거는 1이냐 아니면 0이냐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내가 1000번, 만 번을 던졌다. 만 번을 던지면은 한 5천 번 정도는 1이 나올 거고요. 5천 번 정도는 0이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값이 뭐냐? 아니, 죄송합니다. 동전에서 값이 뭐냐? 0과 1이다. 근데 그럼 0이냐? 1이냐? 이건 몰라요. 근데 던지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나온 값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사위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오는 그 값을 우리가 랜덤 변수로 정의합니다. 그때 이 랜덤 변수는 0과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전이 아주 평평해서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여러 번 시행하면은 보통은 이제 2분의 1로 확률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샘플 스페이스 이제 만 번 던지냐, 천만 번, 물론 이제 내가 만 번 된다고 정확하게 5천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뭐 4,900번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100번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확률은 이제 거의 동일한 값이 되겠죠. 동전이 이제 아이디어를 한다면. 그래서 이 나오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랜덤 변수라고 하게 되겠고요. 그럼 랜덤 변수는 어떤 걸 갖냐면 확률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0과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실험 결과로 S가 나왔을 때 랜덤 변수 XX는 X에서 쓰는데 이걸 그냥 X로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S란 거는 전체 세븐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어떤 하나 입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X라고 표시하고 X는 실제 우리 값을 이렇게 숫자로 써서 표현되는 구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랜덤 변수 자체는 실수값이 아니라 함수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동전 넣을 때는 이제 1과 0이 나오고 대략 할당하면 확률이 2분이 된다. 그때 랜덤 변수 값은 0과 1이 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주사를 던진다. 그러면은 랜덤 변수 값은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되겠고 그 확률 값은 6분의 1이다.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산적인 경우가 되겠고 만약 컨티뉴어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전압에서 어떤 전압값을 노이즈의 전압값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은 실수값이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좀 쉽게 쉬우실 거고요. 컨티뉴어스 경우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뮤터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걸 CDF라는 개념을 할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 랜덤 변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랜덤 변수의 확률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요 x란 이 대문자는 랜덤 변수 확률이고요. 요 소문자는 보통 일정 값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표시할 때 x는 랜덤 변수, 대문자는 랜덤 변수고 그의 소문자는 그걸 지칭하는 값이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임의의 실수 x가 있었을 때 x가 작은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 확률을 이거 CDF로 정의하고 이 정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 P가 아까 확률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 확률 표시는 대문자 F를 쓰시고 여기다 랜덤 변수 X 그 다음에 이 X는 그 값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랜덤 변수 X가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확률을 더해줄 때 요게 CDF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 CDF는 어떤 뭐의 함수냐면 결국 x란 값이 함수가 되겠고요. 만약 x가 큰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소문자 x가 큰 값이 될 수 있고 작은 값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x는 대문자 x는 여기에 함수의 영향을 랜덤에서 함수가 아니라는 CDF는 특성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경우에 해당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 CDF는 당연히 0과 1, 그러니까 음수는 못 갖고요. 1보다 더 큰 값은 못 갖는 값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뭐냐면 만약에 x1과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다고 치면은 x2라는 건 뭐냐면 랜덤 변수가 더 많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근데 확률은 당연히 0이거나 아니면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fx2 값이
fx1, 그러니까 CDF 값보다는 더 큽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등호는 왜 생기냐면 x1하고 x2 사이에 아무 확률이 없으면은 요거는 이제 등호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등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2가 더 큰 경우에는 항상 x2 쪽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모노토믹 인크리징 함수라고 하는데 단순 증가 함수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PDF는 어떤 거냐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CDF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주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DF는 결국 내가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반대 X 사이 구간에서 값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한번 미분을 통하는 것이 되겠고, 그 말은 뭐냐면, PDF를 알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적분되게 주게 되면은 원래 CDF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이제 랜덤 변수가 X1과 X2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보시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CDF, 하나는 PDF가 될 텐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랜덤 변수 x가 특정 x1 값보다는 크고 x2보다 작은 같을 확률을 구해라. 이건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x2 에- x가 x2가 작은 확률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지금 못 그리는데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x2가 작은 확률이 여기 x2가 여기다 치면은 이 밑에 걸 다 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x1의 확률을 이렇게 빼주는 구조가 되면은 결국은 x1과 x2 사이의 확률이 나오겠죠. 그럼 요 왼쪽 부분의 정의는 CDF에서 x2를 넣은 값, 오른쪽 거는 CDF에서 x1을 넣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위에 PDF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2의 CPDF 적분,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의 PDF 적분을 빼주는 구조가 되겠고요. 요거는 어, 요 구간이 이제 x2가 x보다 크니까 결국 x1과 x2 구간의 CPDF 적분으로도 쓸 수 있다. 결론은 CDF로도 가능하고 PDF로 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왜 PDF와 CDF를 쓰느냐? 랜덤 변수의 특정 구간 확률을 구하는 데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살펴보면요. 요 3.2 예제는 이제 확률이 일정하게 있는 확률,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 일정하게 확률, 이런 건 유니폼이란 게 동일한 값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UDF, CDF는 PDF는 이제 이렇게 A, B로 결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요것을 우리가 적분하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건 A하고 B 사이 때만 확률이 존재하는 구조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PDF 예가 되겠고요. 요걸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무한대 마이너스 0까지는 0이 쭉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부분에서 값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일정한 규율로 증가되는 거죠. 요걸 적분하면 이제 이 구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체 면적은 원래 PDF에서 전체 면적 항상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확률의 총합은 1이 된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A에서 B 사이에서 이렇게 직선을 갖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 CDF는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된다는 거는 이제 이걸 그냥 적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 이제 expectation의 개념을 볼 건데요. 미는 뭐냐면 표현할 때는 x의 expectation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확률 PDF에다가 x 값을 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확률의 모든 값을 다 더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의미냐면 x를 내가 한번 했을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값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랜덤 변수가 아니라 항상 이 기대값은 항상 이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주사야 된다. 그럼 기대값은 3.5 이렇게 나오는데 이 3.5는 한 번 던지면 3.5 정도 나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 이제 베리언스는 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건 세컨 센츄럴 모먼트라고 배웠고요. 이건 x에다가 평균에다가 제곱의 익스펙테이션 이렇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요 x 마이너스 뮤가 이제 아까 그때가 민이 되겠고요. 민의 제곱을 하는 건 뭐냐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 곱해서 더하기 때문에 이 분산이 항상 0보다 크나 같은 그런 값이 되겠고요. 요 분산을
제곱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x의 미국값의 제곱에 확률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 있고, 요거의 루트 시험 값이 이 표준편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